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장악해온 캐나다 자동차 시장에 한국차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주요 자동차 딜러 대표가 한국차를 적극 밀기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밀게 된 것인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스 김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고급 자동차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국차와 유럽차만이 진정한 명차라고 믿어왔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유럽 자동차 전시회에서 찍은 사진들과 미국 자동차 브랜드들과의 계약서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설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는 반짝이는 독일 세단들과 미국산 대형 SUV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차체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고 고객들은 그 모습에 감탄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의 일정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월튼이라는 고객이 새 BMW를 받아가기로 했고 3명의 신규 고객과 상담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에 출고된 BMW 시리즈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월튼 씨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는 늘 정장 차림으로 우리 매장을 방문했고 오늘도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도착할 겁니다, 월튼 씨. 걱정 마세요.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럽 차에 대한 확신이 제 목소리에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제 일상이었습니다. 미국 차와 유럽 차를 수입해서 캐나다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 주요 업무였고 때때로 한국 차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예산이 빠듯하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토론토 국제 자동차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매년 이 행사를 통해 새로운 모델들을 살펴보고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박람회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반짝이는 신차들이 조명 아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유럽과 미국 부스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벤츠의 새 전기차 라인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김 사장님 아니신가요? 뒤를 돌아보니 낯선 여성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던한 아바야와 비즈니스 수트를 조화롭게 입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파티마 알사에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석유회사 기술 이사죠. 그녀의 말을 듣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두바이 자동차 컨퍼런스에서 잠깐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짧은 인사만 나누었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전문성과 카리스마는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럼요. 반갑습니다. 이번엔 어떤 모델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벤츠의 새 전기차 라인업이 인상적이더군요. 파티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요즘 한국차만 찾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고 웃었습니다. 석유 부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럽의 럭셔리카나 미국의 대형 SUV 대신 한국차를 선호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차요? 정말요? 그건 의외네요. 당신네 나라는 언제나 최고급 차량만 구매하는 줄 알았는데요. 파티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특히 우리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요. 한국차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견고한지 직접 와서 보셔야 믿으실 거예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명함 위에 적힌 연락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리야드로 오세요. 우리 테스트 트랙과 정비센터를 보여드릴게요.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제안이 단순한 비즈니스 초대가 아니라 제 오랜 신념에 대한 도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호기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차가 그렇게 뛰어날까 아니면 그저 현지 시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저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파티마와 헤어진 후 저는 박람회장의 한국차 부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살펴보며 제 마음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여행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를 덮친 건 사막의 뜨거운 열기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기관지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시원한 날씨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마치 거대한 오븐 속으로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파티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기후에 맞게 가벼운 소재의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씨, 토론토에서 오셨으니 이 열기에 익숙하지 않으시겠네요. 파티마가 제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제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열기는 처음 경험해보네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곧장 공항을 나와 리야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초현대적인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이 공존하고 있었고 넓은 도로 위로 최신형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은 생각보다 많은 한국차들이었습니다. 정말 파티마의 말처럼 이곳에서 한국차가 인기가 있는 걸까요? 도시를 벗어나자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습니다. 황금빛 모래가 지평선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태양은 머리 위에서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시원했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열기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저기 보이죠? 한참을 달리다 파티마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넓은 테스트 트랙이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놀랍게도 한국 차들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기아 텔로라이드, 그리고 전기차 아이오닉 5까지 다양한 모델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브랜드의 차량을 테스트합니다. 미국차, 유럽차, 일본차, 중국차까지요. 그런데 결과는 항상 비슷해요. 한국차가 우리의 극한 환경에서 가장 잘 견디고 있죠. 파티마의 말에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상식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트랙 한켠에서는 모래폭풍 속에서도 쉬지 않고 달리는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마치 사막의 거친 숨결과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차체를 때리고 있었고 햇빛은 직접적으로 내리쬐고 있었는데도 차들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은 언제부터 저렇게 달리고 있는 겁니까? 파티마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정비 기록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산 알마디입니다. 정비팀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저 차들은 이미 48시간째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온도는 50도를 넘고 모래 입자는 도장을 갉아먹지만 엔진은 여전히 안정적이죠. 하산은 침착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태양에 그을려 있었고 손은 기름때와 모래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차와 함께 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세요. 하산이 제게 건넨 서류에는 각 차량별 정비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미국차, 유럽차, 그리고 한국차의 부품 교체 주기를 비교한 표였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주행거리 기준 한국차는 부품 교체 주기가 2배 이상 깁니다. 특히 필터와 냉각 시스템은 3배나 더 오래 갑니다. 이건 사막 환경에서 엄청난 차이죠. 저는 표를 자세히 살펴보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값싼 대체제라고 생각했던 한국차가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오히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니 제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파티마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만 듣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테스트 중이던 아이오닉 5로 향했습니다. 전기차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궁금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저를 감쌌습니다. 외부는 50도가 넘는 온도였는데 차 안은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계기판을 보니 배터리는 80% 충전 상태였고 주행 가능 거리는 아직 350km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차는 오늘 아침에 충전했어요. 그 이후로 이미 100km 이상을 주행했지만 배터리 소모는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배터리 냉각 시스템이 특히 뛰어나거든요. 파티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를 달리는 기분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바퀴 아래로 모래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고 멀리서는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는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었고 배터리 온도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전기차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한국 제조사들은 우리 같은 극한 기후를 위한 특별 사양을 개발했어요. 배터리 냉각 시스템은 물론 모든 전자 부품들이 고온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그리고 모래 입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틈새를 특수 처리했고요. 사막의 트랙을 달리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마와 하산은 저를 데이터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밖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시원한 공기가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고 각종 그래프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막의 극한 환경 속 자동차들의 성능을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차가 사우디에서 성공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티마가 말하며 첫 번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원가 경쟁력에 관한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프는 한눈에 봐도 한국차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째, 원가 경쟁력입니다. 같은 세그먼트의 미국이나 유럽 차에 비해 생산 단가와 수입 운송비가 30에서 40%나 낮습니다. 관세와 운송비를 모두 포함해도 유지보수 비용이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5년간의 총 소유 비용 분석도 있었습니다. 한국차는 초기 구매 비용부터 유지비, 연료비까지 모든 면에서 경제적이었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과 국영 기업들은 예산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값비싼 유럽차보다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극한 환경 내구성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각기 다른 브랜드의 자동차들이 사막 환경에서 주행한 후의 엔진 상태를 비교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둘째, 극한 환경 내구성입니다. 사막의 모래와 열기는 자동차의 천적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차 엔진은 이런 환경에서도 열화가 적고 필터 교체 주기가 훨씬 깁니다. 하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엔진은 80만 킬로미터를 주행했음에도 주요 부품이 놀랍도록 양호합니다. 미국차나 유럽차였다면 이미 주요 부품을 2번은 교체했을 거예요. 세 번째 화면에는 친환경 라인업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사진과 함께 충전소 지도가 보였습니다. 셋째, 친환경 라인업입니다. 우리 사우디는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석유 국가라서 환경에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파티마의 목소리에는 자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와 수소차는 우리 인프라와 호환성이 뛰어나요. 특히 실주행 거리가 경쟁사 대비 20% 이상 우위에 있습니다. 이건 사막 같은 넓은 지역에서는 생명줄과도 같은 차이예요. 네 번째 화면은 현지화 전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인근에 건설 중인 완성차 조립 공장의 조감도와 함께 현지 채용 인력 교육 프로그램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현지화 전략입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단순히 차를 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고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파티마는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리야드 인근의 완성차 조립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고 기아는 부품업체와 협력해 현지 생산 라인을 구성 중이에요.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죠. 마지막 화면에는 서비스 네트워크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 온라인 정비 예약 시스템, 대체 차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차별화된 서비스 네트워크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것을 넘어 토탈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하산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자동차 서비스 앱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앱 하나로 정비 예약부터 부품 주문, 긴급 출동 요청까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긴급 부품 배송 서비스는 도심 외곽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차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테스트 트랙으로 돌아가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 중인 차량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더운 오후 시간, 태양은 더욱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공기는 마치 불을 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던 한 차량에서 갑자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차가 멈추고 정비팀이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비팀이 차에 도착한 지 불과 5분 만에 다시 차가 주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문제였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산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에어클리너 필터가 모래로 막힌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항상 교체용 필터를 준비해두고 있어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자동차 정비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캐나다에서 이 정도 문제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정비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여기서는 불과 5분 만에 해결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나요? 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입니다. 복잡한 고장은 거의 없어요. 한국차의 설계 자체가 단순하면서도 견고하거든요. 특히 사막 환경을 고려한 특별 사양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던가요? 브랜드 이름과 역사만 보고 차의 가치를 판단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파티만은 제 표정 변화를 알아챘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왜 한국차를 선택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현지 환경에 얼마나 잘 맞는지에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간의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저는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정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의 세계가 완전히 뒤집힌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값싼 대체제로만 여겼던 한국차는 사실 극한 환경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진정한 기술력의 결정체였습니다. 브랜드 명성이 아닌 실질적 효용성과 현지 맞춤 전략이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한다는 깨달음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토론토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사업 계획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고수해온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캐나다의 서늘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우디의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고 그들은 제 얼굴에서 무언가 달라진 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달라 보여요. 제 비서인 메간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많은 것을 보고 왔어. 우리 회사의 방향을 약간 바꿔야겠다. 저는 카페인이 필요했습니다. 시차 적응이 아직 되지 않아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비전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회의실로 모았습니다. 벽에 걸린 유럽차들의 포스터 아래에서 저는 사우디에서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나고 있었고 손짓은 평소보다 활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위대한 발견을 알리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어. 한국차는 단순히 가성비가 좋은 차가 아니야. 어쩌면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브랜드일지도 몰라. 직원들의 얼굴에는 의아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오랫동안 같은 편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 안에는 미심쩍은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모래폭풍 속에서도 끄떡없이 달리는 한국차들을. 미국차와 유럽차는 그 조건에서 2배나 많은 정비가 필요했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저는 사우디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프로젝터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장면, 데이터 센터의 그래프들, 정비 현장의 모습들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제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한국 자동차 브랜드와의 계약을 추진할 거야. 물론 기존 브랜드도 유지할 거지만 한국차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거야. 우리 고객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차장에는 여전히 미국차와 유럽차들만 가득했지만 머지않아 그 모습이 바뀔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파티마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방문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제가 토론토에서 추진할 새로운 계획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연결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티마의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결정을 환영한다며 곧 한국 자동차 회사의 북미 담당자들과 연락이 올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흥미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 리야드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당신의 경험담을 발표해 주시면 어떨까요? 편견을 깨고 발견한 진실이라는 제목은 어떨지요? 저는 그 제안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표자로서 다른 딜러들과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니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업계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기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북미 담당자들은 처음에는 저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의아해했지만 제가 사우디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곧 진지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시장에 맞는 모델 라인업과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고 저는 현지 고객들의 니즈를 설명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평소 자주 가던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길 건너편에 주차된 한국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차였지만 이제는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의 디자인, 성능, 기술력이 새롭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여행, 하나의 경험이 오랫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브랜드의 이름과 역사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혁신을 보는 눈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후 킴스 오토 임포트의 전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더 넓은 공간에는 한국 차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섹션은 고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차량들을 살펴보고 있었고 직원들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튼 씨가 전시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원래 독일차 마니아였습니다. 그가 아이오닉 6의 실내를 구경하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놀랍네요. 제가 이렇게 한국차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저도 6개월 전만 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경험해보니 달라졌죠.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과 화상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고객들에게 한국차의 장점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자동차 관련 포럼에 글을 올리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토론토 국제 자동차 박람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국차 부스에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특별 초청으로 파티마와 하산이 방문객으로 와 있었습니다. 어때요, 니콜라스? 당신의 편견이 완전히 깨진 것 같네요. 파티마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반짝임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한국차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차 부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그 편견은 깨어질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제 오랜 믿음이 녹아내렸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유통업자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형과 이름이 아닌 진짜 성능과 혁신을 보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차의 비밀을 발견한 저의 여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